이제 불문학을 전공한 중에서도 제 진짜 전공은 그 중에서도 시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의 어떤 표현 방식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설명할 때 논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표현 방식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탱고도 좀 더 바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 어떤 깊은 마음이라든가 진실 같은 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전공을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동떨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불문학에서 탱고로 전환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탱고는 어떤 치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또 고독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래주는 좋은 어떤 치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도 하고 하는데, 어떤 종교 생활을 특별히 그거와 거금가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더군다나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고,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항상 춰야 되는 춤이기 때문에 어떤 사교성, 사회성 이런 것도 발달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탱고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제게는 탱고가 어떤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탱고를 출 때에는 절대로 욕심을 내서 안 되고, 또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쳐져서도 안 되고, 함께 가야 하는, 혼자 가지 않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춤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그걸 어긋나게 한다면은 스텝이 엉클어지고 춤을 추는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항상 살얼음 걷듯이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런 방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인생도 탱고 추는 것처럼 춘다면은 완성도 높은 고양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부셔서 저는 여러분이 안 보이고 여러분 저 잘 보입니까? 네. 제가 이 속담을 본 거는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탱고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험 공부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탱고를 접하면서 얼른 생각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탱고가 주는 가장 큰 의미 같은 거는 뭐냐면은, 딱 정의를 내린다면 탱고는 일단 둘이 추는 춤이죠. 그렇지만 또 둘만 추는 거는 아니고, 탱고 추는 장소에 가면 아까 왜 사진도 보셨었죠? 이 탱고 홀에 이렇게 저희가 댄스 라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게 돼요. 절대로 혼자 둘이만 추는 춤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아주 질서 있게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딱 이 탱고를 제가 추면서 생각한 거는, 그 인생이라는 거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탱고가 딱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고를 때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탱고는 함께 걸어가는 춤이다 라고 우선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탱고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춤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춤으로서의 탱고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음악으로서의 탱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가사가 붙여지거든요, 그 음악에. 그래서 시로서도. 근데 안타까운 건 탱고 추는 장소에 가면 스페인어로 막 들리는데 저희가 그 뜻을 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도 막 하게 되는 게 탱고인들 지금 요즘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음악이나 시나 노래 이런 걸 접하긴 하지만 탱고 추는 장소에서 이제 춤을 가리키는, 또 춤을 추는 그런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탱고를 제가 왜 추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탱고가 그야말로 정말 정반대 36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 가는 아르헨티나의 춤이 이 한국까지, 아시아까지 와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북송 얘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탱고의 발생 동기도 그렇지만 이민자들의 어떤 애환을 담긴 춤이었는 것 마찬가지로 그 탱고는 어떤 치유 효과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장 그 현대인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 그런 거나 또는 고독감 그런 것들을 탱고장에 오면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둘이 추니까 외롭지 않고 여럿이 같이 추니까 외롭지 않은 거고 또 실질적으로 탱고를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탱고는 남자는 주로 앞으로 걷고요. 여자는 이렇게 뒤로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걷는 춤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남자가 이렇게 밀고 가면 여자는 밀려가듯이 뒤로 빠져나가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발을 밟아버려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3분 정도 추는데 초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3분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생각을 했다 하면 발이 밟혀버리니까.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집중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는 남아있지만 어느 순간 그 다음 날에는 그 문제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된다던가 어떤 신선한 어떤 스트레스 해소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다시 보면서 어떤 삶의 해결책이라 그럴까? 생활의 해결책 같은 게 보이는 그런 맑은 정신을 돌아가게 해주는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탱고는 어떤 삶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말까지도 붙였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은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춤을 추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탱고를 출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가 이렇게 A자 비슷하게 기울여서 심한 텐션을 가지면서 서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또는 밀고 가면서 추는 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가 사실 굉장히 가깝지만은 또 어느 정도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협력도 해가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대립도 해야 돼 어떤 대립적인 어떤 의견도 표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탱고를 추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 방식 같은 걸 많이 배우게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 삶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주로 4가지 측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삶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한 4가지로 많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중에서 탱고는 일단 예술이죠.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발레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게 예술이 아닐까. 근데 탱고도 추다 보면은 누구나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어떤 진심이라던가 어떤 깊은 예술적인 감성 그런 것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전공이 아닌 이상은 그 부분을 잊고 살아가는데 뒤늦게에서 이런 커플 댄스, 특히 탱고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어떤 예술적인 감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탱고가 그걸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탱고는요, 이렇게 정해진 스텝이 없어요. 아까 그런 얘기도 있었죠. 틀린 스텝이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탱고는 그러니까 여자 스텝은 이렇고, 남자 스텝은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춥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탱고는 서로 남녀가 텐션을 가지면 남자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녀요. 그럼 여자는 따라서 서로 항상 마주 봐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마주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앞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자는 같이 손 안 잡아도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냐? 즉흥적인 춤이라는 춤이에요. 임프로비제이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즉흥적인 춤이기 때문에 댄스홀에 딱 쓰면 탱고는 남자가 100% 리더인데 여자는 100% 팔로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자도 난 저기서 3걸음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웠어도 절대로 3걸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다른 커플들이 갑자기 옆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여자는 당연히 그 순간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방향이 갑자기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그 다른 스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가도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성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스텝을 창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대충 이런 스텝 비슷한 거 추라고 가르쳐주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보들이 서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그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 거죠. 춤추는 장소에 가면. 그래서 그 어떤 즉흥성 때문에 알고 보면은 어렵긴 하지만 어떤 창의적인 그런 자기의 그런 창의적인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 그리고 자기가 오래 좀 기술이 좋아지면은요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어 하는 게 스스로 막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술가의 어떤 길을 걷는다라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도 탱고를 추면서 뒤늦게라도, 이거 탱고는 언제 어느 때 시작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시작하셔서 이렇게 그 어떤 창의적인 어떤 창조적인 그런 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탱고는요, 아까 그 스테이지 탱고도 발달했다는 얘기 앞에 역사에서 들으셨죠? 당연히 발레단처럼 탱고단도 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연단이 공연을 해요. 그래서 그런 탱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서 바로 여기서 춤을 출 수가 있으세요. 아까 1시간이면 된다 그랬죠? 실제 진짜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이내도 돼요. 그래서 대중적인 춤 또는 스테이지에 올려줄 수 있는,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춤, 두 가지 어떤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탱고는 언어다. 뭐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집어넣은 말이긴 한데 탱고는 그야말로 바디 랭귀지죠. 그래서 그 저는 그 뭐 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시를 전공했고 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 자기의 어떤 진심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상징적이고 압축적이고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좀 더 본질에 다가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탱고를 하면서는 아예 그 언어라는 자체도 빠져버리면서 훨씬 더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저한테는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배우러도 다니면서 나중에는 가르치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탱고 배우시면 여러분들은요, 말 못할 자기의 마음 같은 게 다 남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여러분 습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탱고는 자연이다라는 말은 왜냐면 아까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탱고는요 실제로 걷는 춤이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춤이에요. 진짜 이게 남자 앞으로 걷고 여자가 뒤로 걸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걸어가는 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을 때에도 그 리드하는 거나 리드하는 방법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제가 좀 과장했어요. 그 걸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걷죠. 예. 그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예술적으로 바뀌어서 탱고 걸음으로 걷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걸음에서 보시면 좌우가 반대고 아래 위가 반대죠. 이걸 컨트롤 포지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모든 리드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반대하시는 보통 오래 하시는 3, 40년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걷는 자세 조금 더 과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공연할 때 잘 보셨다시피 동작 같은 게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동작이 있었죠. 여기서 이런 걸 볼레오라 그러는데 이거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남 선생님이 이렇게 쓱 돌려다가 탁 스탑을 시켜요. 스탑을 시키면 가득 날아가던 다리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나오는 동작이에요. 관성의 법칙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과학적인 춤이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작들을. 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동교는 종교다. 네, 사실은 아까 우리 이용 선생님 제목 딱 와닿는데요. 탱고를 추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다 보이는 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들이 그렇듯이 그림이나 뭐 모든 무용이든 어떤 음악이든 이렇게 그 작가들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작품에. 탱고는 이렇게 추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마음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제가 아무렇게나 그 춤을 제 마음을 점점점 욕심 없게 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자꾸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 쳐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닦아야 춤도 잘 추겠구나라는 생각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들게 됩니다. 자, 가끔 비슷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아까 요거는 스텝하고 얘기 한번 비교해서 해볼까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걸음 걸어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일부러 트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순간이라도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수련하고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방향으로 틀어서 안전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탱고를 추다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자, 제 결론이긴 한데, 탱고는, 저에게 탱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탱고는 나의 선생이다. 인생의 선생이다. 왜냐하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탱고를 잘 추려면요, 일단은 릴렉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해서 나 잘 춰야지 이래버리면 몸에 긴장이 확 들어가면서 춤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좀 비우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며, 그 다음에 항상 이건 순간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남자가 순간적으로 신호를 주면 여자는 순간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완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준 동작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며, 남자는 또한 자기가 보냈던 신호를 받아서 그게 완성을 여자가 하고 있는지를 기다렸다가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서로 기다리는 춤이에요. 기다리고 또 배려하고. 그러니까 내 동작은 휙 하고서 여자 동작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걸로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며, 또 우리 자기 커플, 자기 파트너하고만 잘 춘다고 해서 또 막 휘젓고 다니거나 홀을, 그러면 또 안 되는 춤이고. 그래서 항상 가는 길도 봐가면서 남이 안 다칠까 이걸 배려하면서, 그러니까 배려하는 춤이에요. 그래서 탱고를 추다 보면은 욕심도 버리고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춤을 추게 되는데, 뭐 삶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좀 더 욕심 비우고 또 배려하고 뭐 이런 삶은 다 창고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 결론이라 그럴까요? 뭐 제가 지금 아직도 항상 결론이라는 건 없는 건데, 늘 죽을 때까지 저는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또 다른 단계에서 제가 탱고는 이렇게 저렇게 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느낌으로 제가 탱고를 접하게 됐고요. 좀 더 천천히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후다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만 질문 하나 받을게요. 앞에 역사로 뭐 배우셨고, 또 앞에 박정 선생님도 있고 제가 한 얘기도 있고, 혹시 뭐 탱고에서 궁금하신 거? 네. 탱고를 시작하게 된 우연한 계기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우연한 계기요? 네. 예,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연하다는 표현은 뭐 그때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는 전공은 어학이고요. 그러니까 문학이고, 전혀 저는 춤을 출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떤 삶에 삶을 살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지친 마음에 제가 우연히 동영상을 봤어요. 탱고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춤으로 다가왔어요. 확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탱고 추러 가게 됐죠. 그래서 탱고를 추면 출수록 제가 살아왔던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인생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서 1년에 몇 번씩 제가 한 4-5번씩
그 배우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까지는 못 가고 그때는 유럽에 유명한 선생님 많이 추천됐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러 다니다가 한 3, 4년 배우다가 한국에 다시 거꾸로 내가 다니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 4년 동안 외국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계속 한 1년에 4, 5번 워크숍 열고 한국 분들하고 같이 배우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바꿔서 지금 탱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 동창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이제 이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보는 분들마다 제가 인생까지 바꾸게 된 이 탱고를 어떻게든 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이 탱고를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탱고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그 토크쇼라던가 뭐 홍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뭐 여러 탱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텐데요. 또 탱고인들이 다 연합해서 하는 좋은 행사, 국제 행사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었습니다.